네, 안녕하십니까. 백윤입니다. 박수. 네, 오늘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래 이제 김대진 원장님께서 패널 디스커션을 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해외 학회에 가신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각자 그동안 이제 모아놨던 증례 발표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활발한 토요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재준 원장님께서 최장 고용 병변의 초음파 감별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증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준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밑에 깔려 있을 거라고 체중 고용 정도. 맨 왼쪽 이거 아니야? 맨 왼쪽. F5분 있네. F5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장 고용정계 총무 감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별이 잘 안 되는 기라서 그 5장 중에서 어느 것이 해결했습니까? 덕탈 하도록 하시는 겁니까? 지금 가운데가 아대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요거 예 2번 이거예요. 예. 요거는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유로 엔도크라인 요거는 그 검사하신 분은 아시겠죠? 요거는 뭡니까? 팽크레스 테일 쪽에 있는 병변 같은데 요거는 팽크레스 바디의 병변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것도 바디의 병변이고 이건 헤드 쪽의 병변이에요. 이래 보면은 사실 초음파로서 이게 췌장암인지 뭐 포칼 팽크레타이티스인지 림포마인지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인지 선뜻 구분이 가능합니다. 요거랑 차이점이 뭡니까? 밑에 3번하고 4번하고 차이점. 이것도 표면이 좀 스무스하고 내부가 제이코이고 이것도 표면이 스무스하고 제이코인데 내부 안에 고이코 있는 병변이 좀 다른 그런 게 있고 이거는 메스 같은데 주위에 파리카마 위가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제이코 같기도 한데 이거는 주위보다는 제이코 병변도 보이고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한 것이죠. 이렇게 이것도 보면은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 보이는데 호모지에서 제이코 병변으로 보이는데 1번하고 3번은 캔서고요. 이거는 포칼 팽크레타이티스고 이거는 뉴로엔도크라인 튜머고 이건 림포마입니다. 그거 모르겠다. 이번에 우리 총파로서 이게 감별이 잘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리포만지 잘썼다. 췌장을 영상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하는 게 이제 컨벤셔널 US 손을 많이 하는데 이게 펄스 이미징 스타디로서 액셉트를 하지만은 그래도 릴라이얼 메서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검사자의 술기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민감도에도 차이가 많다고 하고 그래서 컨트라스트를 안 쓰고 이런 컨벤셔널 US만으로는 다른 종양과 감별이 어떻다 하는데 일본의 그 이시다인가 그 사람이 했는 거 보면은 그 일본에서는 팽크레스 소노 스캔 메소드 켜갖고 뭐 12가지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얼마 전에는 트랜스버스 스캔, 롱기드 스캔 그 다음에 롱기드도 하나 둘 셋 하고 트랜스버스도 오블리크 하고 그 다음에 환자를 왼쪽으로 눕혀서 검사하는 거 오른쪽으로 검사를 합해갖고 12개인가 해놨더라고요. CT는 요새 이제 MGCT가 나와서 이제 췌장암 원심 환자에서 술전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특히 리섹탑을 하냐 아니냐를 보는데 가장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혈관 침범만 좋기 때문에
절제 수술하기 전에 가장 좋은 검사고 치료 후에 추적 검사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US-FNA 이게 이제 포칼 리전 찾는 데는 제일 좋다고 하고 있고 아주 작은 리전도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FNA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췌장의 솔리드 tumor의 진단에 가장 정확한 검사가 아닌가 하고 요새는 또 여기에다가 이제 EUS로 이제 CEUS 컨트라스트 인핸스드 EUS도 하고 컨트라스트 인핸스드 EUS뿐만 아니라 EUS 엘라스토그라피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전부터 이제 새로운 기법으로서 많이 광고하고 특히 EUS 엘라스토그라피는 우리가 복부 초반에서 엘라스토 하는 것과 다르게 이제 EUS 거기 달아서 엘라스토를 하는데 두 가지 그러니까 스트레인 방법으로 하는 거 있고 시어웹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소프트하면은 비난일 가능성이 많고 스티프한 말릴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주위의 파레감보다 MRI는 CT보다도 소프트 컨트라스트가 더 크기 때문에 아주 작은 종양이나 하이퍼트로피아 펑크스 헤드가 있거나 아스테리 펑크스 매스 있을 때 이럴 때는 훨씬 더 MRI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ET CT는 뭐 FDG를 사용하는데 항암력 부분 추적 검사나 수술후 재발 진단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특히 원격 전지 상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CEUS나 CUS도 CHEUS 컨트라스트 하모닉 EUS 이렇게 우리 모두 하모닉 다 깔려가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내가 초파로서 과연 췌장에 병민이 고위병기가 봤을 때 초파만으로 감별이 되겠나? 예,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요거는 EUS 사진인데 EUS 이렇게 아주 웰 디마케이션 제코 조기가 보이는데 컨트라스트를 했더니만은 주위보다 아주 얼리 낸스문이 있다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뉴로엔도crine tumor 진단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한 동영상 보여드렸는데 심하고 복통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병변이 보이는데 내가 이 당시에 깜빡해갖고 여기 병변이 놓쳤는 것 같습니다. 아사이트도 있고 그리고 적당히 보고 팬크레스에 눈이 물어갖고 팬크레스에 제 병변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만 어떻게 보고 리버의 병변인 걸 갖다가 제가 깜빡했을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것도 다른 데서 뭐 소화기 이렇게 소화 질환으로 너무 뭐 계속 정류소 위험 그래갖고 약을 오래되지 못했고 우리 병원도 와서 약을 처방해갖고 왔는데 한 일주일인가 2주간 먹고 안 돼서 이제 내가 푸시해서 총괄했는데 이런 메스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아사이트까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앞에 서비 사진 보여줬던 거 왔는데 이 팬크레스 캔서 환자입니다. 액체 조림도 보이고 이렇게 잘 보이면은 좋은데 그리고 특히 팬크레스 헤드에 있으면은 저희가 좋은데 그 외에는 참 초음파로서 이렇게 솔리드 튜머를 갖다가 캔서냐 뉴로엔도크라인이 감별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CT나 MRI, USUD, FNA, CUS 이런 것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USUD, FNA가 뭐 다른 것보다 더 우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종류는 솔리드 튜머가 있으면은 에코가 저에코냐, 아니면 고에코냐, 아니면 저에코도 등에코냐, 췌장 주위에 다발하는 고형 종류냐 이에 따라서 이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증상이 없으면은 저액중에 있으면은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겠고 저혈당 발작이 여기 있으면은 단순히 당연히 인슐린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고에코 종양은 사실은 뭐 별 없기 때문에 라이포마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은 시로스 시스틱 네오플라즘이 있을 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고 또 저에코나 등에코 종류 있을 때는
그 뒤쪽에 체관 확장이 있거나 간에 전이 같은 게 있으면은 이런 췌장암이나 난폭신행, 알레셀 충분 이런 걸 의심하셔야 되겠고, 암의 병력이 있으면은 메타스타시스를 의심하셔야 되겠고, 저혈당 발작이 있으면 인슐린 정도 의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페네틱 덕토스탄이 보이면은 요거는 포칼 펜크레타이스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췌장 주위에 다발하는 병력이 있거나 림프 전이가 있으면은 이거는 뭐 김호쌤이 번역한 책에서 나온 게인데, 일단 이렇게 보이면 이게 이제 진짜 솔리드 튜브나 CC가 몇 쓰냐 그때 감별이면 중요하겠고, 솔리드 튜브 보이면은 이렇게 검사를 해갖고 이제 요거는 스몰한 팬크레스 캔서인데, 요것만으로 그 이야기하는 힘든데, 여기 요거 자세히 보면 좀 마진 러블레이션 이게 보이기도 하는데, 요것만으로 검사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는 아마 EUS에 패널을 해야지 진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박순호 원장님 정리신데, 쌤같이 이렇게 참 스몰한 피닥 드라테이지 보이는데 끝까지 조절하시니까 여기에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닥 드라테이지 많은 것도 아닌데 선생님께서 추적을 잘 하셔서 아주 스몰한 메스를 이렇게 저역과 종류로 발견하셨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정부가 잘 보이시죠? 저역과 종류가 보이고 비교적 표면은 스무스하게 보입니다. 되게 뭐 표면이 라프하게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스틸 사진 보시면은 비교적 스무스한 마진을 가지는 웰 디마케이션의 저역과 종류로 보이고, 뒤쪽에 말다 피닥트 레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건 EUS FNA 하셔갖고 선생님께서 덕탈 아드레시에를 진단이 나왔고, 그래서 일본 전멸이 나는 것도 찾아봐도 이게 근데 요거는 시스트죠, 쌤. 예. 예, 시스트. 그래서 췌관 확장이 있으면은 메인 프로덕트 드레스는 말다든지 심하든지 간에 반드시 캔서가 없는지 확인을 꼭 해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췌장에 낭종이 있을 때도 반드시 췌장암 빈도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으면은 초음파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CT까지 해보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53세 여자분이고 심화부 통증, 식욕불균 다 이장 연출을 했으나 이분도 상당히 오랫동안 위장병 고생하시는 분인데 식사를 잘 못 했어요. 저희 놓았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해보시고 오셨는데 스트레스 면인데 보니까 헤드 쪽은 괜찮은데 테일 쪽에 보니까 이렇게 메스가 보이고, 자세히 보니까 비교적 저역호 종류인데 마진이 깨끗해 보이기도 하고 위에 보면 약간 이렇게 러블레이스 된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늘로 힐류도 뜨고 있고, CT를 보냈고, 아주 스몰한 폐가스 테일 캔서입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공원들이 인터넷이 있는데 이렇게 테일 캔서도 우리가 초음파에서 열심히 찾으면은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만 것도 볼 수 있고요. 초음파에서 우리가 저역호 종양이 보이면은 작더라도 반드시 복부 CT를 해보자. 일단 특히 피닥트 디라테이션이 있으면은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하자. 끝까지 추적해보고 그래도 깨름치하고는 CT까지 해보는 게 좋겠다. 판크레스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들에서 요거까지 하고 안 되면은 보내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액호 종양에서 이제 이건 책에서 발책인데 라이포마인데 이렇게 보이면 사실은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이면 뭐 라이포마나 포칼 팻대 포지션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라이포마로 진단이 났고,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거 볼 때도 MRI 하면 더 잘 보이겠습니까? MRI가 팩 퀀티티 좋기 때문에. 그렇죠. 낫죠. 근데 박순호 원장님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잘 나온 그 시료 시스템 네오브라를 처음 봤습니다. 아주 큰 종량으로 더군다나 피닥 디라테이션도 보이고 CBD 디라테이션 보이고 헤드 쪽 이마에 큰 종량인데 이걸 갖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판크레아스 캔서를 의심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히 보면은 내부에 아주 작은 멀티플란 스포란 하이퍼에커가 리전도 보이고 하이퍼에커 리전도 칼시페이션도 보이고 센트럴이에요. 그래서 스무스한 마진이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캔서가 아니고 CT까지 하셔갖고 SC를 진단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참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CT까지 하셨고요. 로블레신 많이 보고 센트럴 칼시페이션 보이고 지난해 SC 진단했는데 지금 이 환자 수술하셨습니까? 수술 안 하고 팔로우하고 있고요. 예. 이 처음에 로컬 영상의학과에서는 판크레아스 캔서로 예. 진단이 났었고 경대병원에서는 저 CT나 초음파상이 티피컬한 시로스 시스테크모다 그래가지고 예. 계속 팔로우만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MR은 안 하신 거예요? MR은 저희 집에서는 안 했는데 경대에는 제가 MR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셨을 가능성이 예, 아마 한다 하실지 싶습니다. 싶습니다. 예, 예. 예. 다음에 이제 췌장이 제것도 되게 좋은데 미측장의 확장인데 감진이 있으면은 췌장 암 같은 거 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피닥 딜라테이션 있고 앞에 하이퍼카 메스가 보이고 표면에 보면 로블레이션이 보이고 이렇게 있으면은 GB가 커져 있고 CB도 넓어져 있고 인터페이스 발락도 넓어져 있고 이런 게 있으면은 그래도 헤드 캔서는 좀 진단하기가 좀 그래도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한국 헤드 캔서는 비교적 로블레이션 마진을 가진 제코 종류로 보이고 헤드 쪽에 많이 누르면 이제 좋은 데 생기고 하기 때문에 CBD 딜라데이션, 피닥 딜라데이션 보이고 팽크레아스 아트로피가 보이고 그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나와도 그래도 진단하기는 그래도 초음파에서 좀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외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진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시 박순우 선생님 먼저 한다는데 박순우 선생님께서 환자 정리가 진짜 좋은 게 많습니다. 심하고 통증한데 체중 감소가 있었던 환자인데 보시면은 판크레아스 바디 쪽에 이렇게 큰 메스가 보이고 있고요. 버티컬 스캐닝. 그래도 이렇게 보이면은 제일 먼저 캔서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컬러부터 불러주셨는데 이 사진 이 사진이 그게 아울트에서 실리악 트렁크 올라가서 스플레이 아테리 콤을 해보니까 이 사진을 갖다가 일본에는 팽크레아스 소노그래피 일본은 팽크레아스 소노 메소드가 따로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갖고 사용하던데 거기에 요거를 반드시 이어갖고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을 때도 그래서 바스클레 인캐스가 있는 걸 갖다가 선생님께서 아마 잘 잡으실 것 같은데 이쪽에 이렇게 큰 거 보시면 요 부분이죠. 예, 예. Y 쉐입으로 딱 나눠지는 거. Y 예. 쉐입. 앞에도 좀 보였는데요. 예, 여기. 예, Y 쉐입. 요거 앞에도 아까 여기 좀 보였었습니다. 네. 예, 여기가 이렇게 갈라진 여기가 딱 끊긴 뒤에 사진 잘 이게 스틸 사진 잘 해놓으셨는데 바로 요 부분. 그래서 바스클레 이렇게 발견하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 리섹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어려울 않겠습니까? 것 예, 예. 그렇습니다. 스테노시스, 옵스트럭션이에요. 이거 예. 저 혈류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오거든요. 예. 저 우상에 보면 혈류가 파랗게 보입니다. 혈류 속도가 빨리. CT 소견도 선생님께서 초음파 소견 잡은 거 그대로 CT에서 나오고 요거는 김대만 경례신데 저도 이런 경우를 경험했는데 FRCPN으로 갖고 내시경에서
저한테는 게스트리글로스 했고 이 여자 두 들었었는데 한 명은 리플러스에서 파데티였는데 치료해도 4주 이상 치료해도 전저 등세 호전했고 계속해서 심도에서 총파를 했더니만은 저한테도 헤드 캔서로 나고 SAB 캔서는 바디 캔서가 있었는데 GB가 많이 커져가 있고 로블레트 있는 마디는 가진 제이콥 메스가 바디에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랑 인기스도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심화복 통증으로 호소하는 환자에서 내시경상에서 우리가 보통 환자들이 옛날에 내시경 식도염이었는데 속 쓰는데 약 주셔서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한 번쯤은 환자들한테 잘 안 낫고 재발 잘 나가는 환자들은 코신을 줘갖고 팽크레스 메스가 뭔지 확인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자들 보고 있으면 이 환자는 되게 유명한 당뇨병 보는 병원에서 오시는 분인데 당뇨병 병원에서 치료하던 환자인데 환자 변비가 있다고 이제 제 의견을 보셨습니다. 변비약 처방만 원해갖고 변비약을 처방했는데 드셔도 증세가 계속 있고 자상부에 압통이 있어갖고 총파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테일 쪽에 이 메스가 아주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이야기 들은 환자분이 그 당뇨 진단대 가셔갖고 한 번도 총파를 받아본 적도 없고 진찰해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그냥 가서 당뇨 진단하고 뭐 약 받아오고 가셔갖고 바빠서 그런지 그렇게 따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뇨 조절이 잘 안 되는 저희 뭐 일반적으로 잘 아시지만은 당뇨 조절이 잘 안 되는 환자들은 반드시 팽크레스 캔서가 없는지 확인을 꼭 해보는 게 좋습니다. 두부가 총파 속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하는 거죠. 로블리트 마진을 가지는 저역고 종교가 있고 뒤쪽으로 피자 플래시 보이고 오래 가면 이제 팽크레스 아트로피가 보이고 이런 게 되게 뭐 일반적인 소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 구글에서 따왔는데 아큐트 팽크레타이스에 동반된 췌장암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췌장암인데 3% 팽크레타이스 동반되기 때문에 진단이 제일 좋다고 해서 급성 췌장염을 앓거나 환자에서 한 번쯤은 한 몇 개월로 추적검사를 꼭 해보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얘기하더만 여기에 보면 전혀 뭐 포칼리진이 안 보이는데 3개월 후에 있는 검사에서 보면 포칼리진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스캔서인데 그래서 급성 췌장염 환자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데 췌장염 환자를 갖다가 좋아졌다고 그거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팔로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좀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코드 종인데 내부로 이렇게 닥트가 들어가는 사인이 보이면은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초파를 열심히 하면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면은 그래도 캔서보다는 팽크레타이티스 가능성이 많겠다. 캔서 같은 거 여기 들어서 이렇게 비팅 이렇게 끊기죠. 이렇게 끊기가 딱 보이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통과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통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면은 그래도 메스폼 팽크레타이티스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캔서랑 메스폼 도움이 감별이 안 될 때 일사진하고 사실 그렇게 차이 여기 물론 좀 더 저에코로 주입 판결서보다 좀 저에코로 보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것만 가지고 저희가 컨벤셔널 US만 가지고 감별을 못하겠지만 이럴 때 컨트라스트 US를 하면은 이렇게 주위에 파렌카임보다도 이렇게 뭐 인연스가 안 되는 이렇게 떨어지게 보이는 이런 게 보이면은 이건 캔서예요. 주위 파렌카임하고 똑같이 이렇게 보이면은 이거는 이거는 캔서가 아니고 똑같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결론을 보면은 그냥 컨벤셔널로서 진단하는 상대 애로사항이 많겠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최민경 선생님 자료인데 이것도 박선우 선생님 자료가 좋은 게 많습니다. 남풍실 유로경 tumor인데 39 남자분이고 좀 키 크게 큰데 이렇게 보면은 경기가 지어지고 내부에 에코가 보면은 이렇게
아이소, 하이퍼, 에코가 다 보이고 있습니다. 안에코도 보이고 있어요. CT도 마찬가지예요. 페리페럴 쪽에 칼시피케이션도 보이고 있고요. 이건 MR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사진인데, 그래서 유로 엔도크라인 튜머가 예전에는 알레셀 튜머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제 유로 엔도크라인 튜머 오히려 이제 팬크레아틱 엔도크라인 튜머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원 중인데 젊은 환자를 했죠 그때. 네, 예. 여기 겉에 고역코, 저역코 벽면이 보이는데 안에 고역코를 이렇게 벽면이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마이크로바스크 이미지이고 여기 칼라가 플러스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팬크레아스 튜머 중에서 가장 하이퍼바스쿨러 튜머가 바로 이 유로 엔도크라인 튜머거든요. 이 CT 사진이고. Most common hypervascular neoplasm이 뉴로 엔도크라인 튜머입니다. 그래서 NET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 NET는 총파하면은 일반적으로 아까 그 박순선 사님 작을 때는 웨일 뒷박에서 선부사 마진을 가지는 저역코 종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은 내부에 뭐 시스틱 디레이션도 오고 센트럴 네크로스도 오고 헤모리지도 오고 하기 때문에 사이즈 커지면 아까 세비에서 사진 보셨듯이 있죠. 사이즈 커지면은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이레귤러하게 에코가 여러 가지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칼시피케이션도 볼 수 있고요. 하이퍼바스쿨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도 박수는 왔는데 이 환자도 테일 쪽에 아주 큰 휴지한 메스인데 내부에서 재면은 득탈 캔서 아마 3,000명을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구에서 해결을 못하고 서울 가셔갖고 시루 칼슘이 높고 해서 파라사이로드 글랜드 이상도 있고 결국은 이거는 이제 알레셀 tumor로 진단이 됐다고. 아주 휴지하고. 근데 캔서 치고는 보시면은 마진이 너무 스무스하고 내부 에코가 보면 이렇게 저에코도 많이 보이고 고에코도 보이고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팽개스 캔서가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박수선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직접 네. 하신 쌤 소감하면서. 그래서 저 메스가 너무 휴지하고 해서 초반기에 아마 저도 그렇고 종합병원에서도 아마 감을 뉴로 엔도크라인 튜머로서의 초기 임프레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S FNA도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도 답을 못 얻고 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아일레셀 tumor로 근데 보통 뉴로엔도크라인 아까 앞에도 봤듯이 이렇게 크면은 이게 시틱 디제이션이라든지 헤모리지나 네크로스 이런 게 많이 오는데 이거는 그런 거 전혀 없이 네.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 안에 작은 조그만 하이포이컬 리전들은 뭘로 생각해야 될까요? 이거 이렇게 혹시나 네크로스 이런 거하고 관계 있을지. 가능성 많을 건데야. 예. 저런 거는 작은 거는 시스틱. 예, 그럴 수 있겠죠. CT를 보면 확실히 보면은 CT는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예, 내부에 이렇게 시스틱 네크로틱 디제네이션. 한 시틱 디제이션 이런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이퍼버스큘하죠. 예. 인핸싱이 되잖아요. 예. 네크로틱 에어리어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전반적으로 인핸싱이 좀 된다. 예, 이렇게. 예. 모아라이클로 해놨는데 이어도 하이퍼바스큘러 메스라고 딱 나오는데. 저 리딩은 아산병원 리딩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구에서 왜 아산병원 리딩이고 영모병원에서는 저거의 임프레션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이 사진 보면은 글쎄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먼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일반적으로 팽크레아스 득탈 아저씨는 커도 좀 네크로시나 이런 게 좀 없지 않습니까? 네크로시 없습니다. 예, 하늘의 캔서는 굉장히 솔리드하고 네크로시스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이 하이퍼바스큘라는 종양은 예. 베슬이 굉장히 약합니다. 예. 튜머 베슬은. 그래서 이게 그로잉 되면 필연적으로 헤모라지 네크로시스 일으킵니다. 이 사진을 보셨으면은 엑스레이에서 리딩할 때
제가 볼 때는 NET를 제일 먼저 조사해 싶은데. 네. 그리고 덕탈 아데노카시노가 있으면 저 크기가 되기 전에 예. 벌써 이미 인베이전 여러 가지 인베이전 소견이라든지 그렇죠, 옵스트럭션 그렇죠. 소견이라든지 뭐 많이 나타났을 텐데. 예, 예. 메타가 있든지 뭐 네네. 주위에 예. 혈관에 침몰을 했든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에시나시엘 칼시노마도 좀 하이퍼바스큘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아니 이분도 멀티플 인트라 튜머럴 시스틱 포션 이렇게 이제 리딩도 나오고 그다음 예. 파서블 해머리지. 예, 예. 해머리지. 그 시스틱 포션 나오는 게 혹시 해머리지 때문에 그렇죠. 해머리지 디제너레이션 때문에 되겠죠, 그죠? 그러시- 네, 예. 그러실 때부터 디제너레이션 됐어 아마. 이거는 세비경 교수님 자료에서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면 뉴로엔도크라인 칼시노마 하는데 사실은 이거 보고 뉴로엔도크라인 칼시노마인지 헤드 캔서, 파크레스 캔서인지 그 DD가 이것만 가지고는 잘 안 되겠지. 총파를 아니고 CT하고 다 합쳐가지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CUS라든지 네, 네. CT라 이게 다 합쳐져야지 진단이 나오지. 이것만으로 진단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거는 포스터에 이네스먼트 있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요거야. 일본 사진. 이네스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보다는 시스틱 포션의 코스트 인터페이스입니다. 저거 시스트가 많이 시스틱 되어버리면 피덕트가 늘어나는 걸 맞죠? 피덕트는 늘어났습니다. 보입니다. CUS 하면 이렇게 링라이크 한 이렇게 메타스타시 리즌이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이퍼바스큘러.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내가 초음파를 해서 메스를 발견만 해주는 거로도 대단한 거죠. 그 다음 수는 확실한 진단은 다음으로 넘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밑에 CT 두 번째 사진에서 예, 그 하얗게 이네스되는 포션이 메타 보입니까? 예, 예. 그렇죠. 메타죠. 조금 여기 다 메타입니다. 예. CT는 이렇게 보이는데 CUS 있는 거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안지오도 보면 안지오를 보면 라운드하게 멀티플한 예, 예. 포션이 보이네 그죠? 예, 아주 보여. 그래서 그뭐 링라이크 어피러스 보인다고 하기도 하고 타겟토이드 어피러스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펜크레스 엔도크라인 튜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옛날에 알레스 튜머라고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웰 디피레이션 된 엔도크라인 튜머냐 엔도크라인 칼시노마냐 폴리 디피레이션 이렇게 나누는다고 하는데 나누는 특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보면은 펑셔닝 한 거는 뭐 인슐리노마 그리고 가스노마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난펑셔닝 것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도 펑셔닝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아마 인슐리노마 싶은데 인슐리노마는 특징적으로 하이포글리세미아 와갖고 시코팔 어택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글루코즈가 되게 낮으면은 한 번쯤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렇게 뒤로 갈수록 이렇게 말리게스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예후가 안 좋습니다. 이게 예후가 그래도 비교적 좋은 편이거든요. 병리는 유로적 tumor 병리는 보면 아주 작은 종양은 균일하게 균일하니까 초음파에서도 보면 이렇게 호모지니스하게 나오겠죠. 경계가 좋은 호모지니스 나오고 큰 종양은 이 불균일한데 낭sem이나 괴사, 스피아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게 크게 크면은 우리가 초음파에서도 보면은 그 내부 에코가 멀티플 에코로 보이는 이유가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체장 내부 종양은 경계가 명확하고 나쁜 체장 종양은 경계가 불명하고 괴사가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CUS나 EUS를 하고 CUS 해갖고 보통 보면 체장 중에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간 전이가 있으면은 그래도 오는 뭐 비나인보다는 말리거스 가능성이 많겠다. 그러니까 EUS가 뭐 물론 복부 초음파보다 진단 예방도 더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CT도 보면 아주 경계가 명확한 고형종인데 동맥기 정맥기에 전부 다 하이퍼텐션 소리를 보이는데 이거는 아카펠라 네트워크가 홍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이거 CT도 마찬가지로 작은 건 균일하지만 큰 거는 불균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걸어서 병리하고 다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뉴클리어 이미지 PET-CT나 PET은 이게 이제 메타스타시나 재발령 보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PET-CT를 갖다가 진단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메타스 보는 데는 더 도움이 많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이거는 인터레스 단계라서 보면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T2에서 하이퍼 인텐스한 매스가 보이고 하이퍼 립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T1에서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패스 프레션 하니까 내부는 이렇게 하이퍼 아트리션 되어 보이고 밖에 링만 이렇게 하이퍼 아트리션 링이 보이고 있습니다. 펑션인 핏 중에 가장 그래도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마 인슐린오마 싶은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가장 많고 크기가 작고 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좀 많다고 하고 있고 그래도 가장 여유가 비교적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혈당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이비를 구조하면 정상 고정되고 대부분 체장 내에 위치하는데 두부, 체부, 미부에 고르생수 있다고 하고 닭발수로 오는 게 많다고 합니다. 크기가 많이 크거나 악성경향이 있거나 크면은 악성경향이 있고 저인능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케이스가 없어서 이제 인터넷에서 나왔습니다. 보면 하이퍼가 매스가 헤드에 이렇게 비교적 경계가 명확하게 잘 보이고 있고 CT에서 보면 이렇게 판매 페이지에 이렇게 아마 하이퍼 이내식 매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MRI에서 보면 이렇게 호모진선 인터미디트 시그널의 인텐시티가 보이고 있고 커스페이스 보면 이렇게 웰 디파인된 호모진선 피크 컬러의 매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FS 49 보통 우리가 70m로는 가끔씩 볼 수 있는데 이렇게 FPS가 50m로 이렇게 날아가면은 아마 발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어지럽다든지 싱크발 어택이 있다든지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난폭신인 PET는 보통 여자한테 좀 많고 보통 체중은 종괴가 있는데 기능소득 크기가 큰 이유는 이제 정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되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기 때문에 내부가 보면 이렇게 호모진선이 헤테로지너스하게 보이고 시스틱 디엔시 있고 스퀘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 시에 전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보면 마진이 아주 로블레이션 데가 있고 로우 텐션 진도 보이고 칼시페이션도 보이고 커스페이스하고 상당히 일치한 속에 있고 푸얼리 디프레스 엔도카르 카시노마는 아주 적은데 정상도 비특이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1년 내에 사망이 많다고 하고 췌장 투입이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스가 보이고 요거는 닥터 딜레테이션도 이렇게 있고 여기 컷대가 비어드 페어스로 이렇게 쫙 이렇게 좁아진 것처럼 보이네요. 두 드럼 인볼브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 림포마인데 이거 체빙교수 자료인데 림포마는 이제 득탈시에 다른 점은 이제 베스큘라 인베이전이 아주 적다는 기고 그 대신에 주위에 림프노드 일란점부터 많이 보는 게 특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만으로 진단이 안 되니까 이 CT나 MR, PET를 해서 진단을 하셨겠죠 아마. 이것도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이것만으로 진단하지 않았고 수술을 했거나 아니면은 위에서 FN을 해야지 진단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요거보다 이제 우리 김대현 원장님 중년인데 요거는 보면은 아주 심하고 통증 오셨는데 이렇게 스플린에 이렇게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흑에서 테일 쪽에 이렇게 메스가 보이는데 테일 내의 메스인지 주위의 메스인지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 멀티플한 메스가 보이고 위에 보면 림프노드 같이 보이거든요. 이 환자는 CT 하셨고 진단을 림포마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비문부에 있는 그 작은 것처럼 림프노드 아닙니까? 이거 림포노드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림포노드인지 테일에 있는 백배인지 그렇죠. 이것만으로 여기 보면은 스플레인 베이지를 보이기 때문에 이 뒤쪽이 테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여기 테일 안에 있는 게인지 밖에 있는 게인지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겠죠. CT를 하시고 CT에도 보면 이렇게 전부 다. 스플레인도 보이고 그 위에 이렇게 보이는데 전부 이렇게 림프노드.
콩글모시에 보이면은 사실은 이게 림프노든지 TL 쪽이 메스인지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림포마 세이스 한다고 해놨고 룰한테 보면 TL 치스트 캔서 예, 이렇게 이야기 해놨습니다. 림포마는 주로 이제 B셀 타입 나나층 림포마가 많다고 하고 중년에 많고 면역 기능 감소된 환자도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다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리전은 아주 드물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컨다리가 한 3% 정도 되고 페리페라리 림파노 베이스에서 치명이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부에 많고 미만형일 때는 우리가 급성 체형 감별이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그냥 경기가 좋은 저했고 조기로 보이고 CTS도 미니만 연습 보이고 페리페라리 림파 연습 보이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주 이렇게 호모지니스하게 로어틴스 보이는 거 같다고 하고 베슬 리버에 있지만은 아주 레어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장보다 예후가 좋기 때문에 진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PET-CT는 병기 결정이나 치료 추적 검사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세장에 이렇게 EUS인데요 보면 아주 이제 저해코 종기가 보이고 FNL에서 림포마로 진단이 되었는데 예. 한 가지 림포마가 보면 아주 휴지하게 보이고 CT에서 보면은 아테뉴션이 전반적으로 호모지니스하게 아테뉴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텐트 방음도 보이고 CCT를 했더니만은 아트리얼 판크레트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인케이스먼트 된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코리아 저널 메디신에 실린 케이스 증명을 가져왔는데 사주시 남자분이고 프라이머리 판크레트 림포마입니다. 위를 침범했고 스토마 안에 이렇게 메스를 보이는 림포마인데 메센테리 림포노드 엔라지먼트가 있고 페리가스 림포노드 엔라지먼트가 있다고 이거는 이제 PET-CT인데 치료 전에는 이렇게 많이 보였는데 치료를 해가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좋아진 걸 PET-CT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최비 교수님 강의자로서 가졌는데 레프로렉tom이 한 환자인데 10년 전에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전에 했는 게 캔서로 오는 경우가 있긴 있다고 하는데 드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세포하면서 전이암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이암도 이건 없으면은 이거 보고 뭐 전이암인지 캔서인지 딜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이암이 아니겠나 싶고 이것도 역시 EUS에 패널 해갖고 진단이 되겠습니다. 전이암은 이렇게 이제 EUS 사진인데 아주 이렇게 덴마케이션이 잘 되어가 있고 이렇게 보이면 사실 이것만으로 진단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도 EUS에 패널가 도움을 많이 된다고 해놨습니다. 스몰로 눌러보는 것도 있고 디퓨저 인피션 보는 것도 있고 솔타를 메스로 보는 것도 있는데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초파만으로 진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각지 진단이 돼야지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황세진은 전에 발표해서 정리했는데 췌장 이후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저 TL 쪽 캔서 같이 보입니다. 왼 마켓은 메스 같이 저희도 쪽으로 보이는데 TL의 메스인 줄 알았는데 CT를 해보니까 여기 팽에서 있는 메스가 아니고 스토막에 있는 기스트로 확인된 환자입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혹시 정례에 보낼 그런 케이스는 아니든가. 제 생각에는 조 패키지 같은 건 정례로 보내봐도 될 것 같아요. 조직검사가 타고 하면 정례로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혹시 나중에서 코멘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질문이 있습니다. 예. 아까 그 CT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한 가지 득달 캔서가 이제 캔서 중에
주로 얘기하신 건데 예. 그게 이제 CT 인핸스에서 보면은 이제 노멀 파렌카임보다는 이제 인핸스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차이 난다 하는 걸 다른 한글 생긴 다른 튜머하고 구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아까 저기 다른 질문은 케이스에 있었는 것 중에 SCN에 덕탈 딜라테이션 있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건 덕탈 딜라테이션은 그때 왜 있는지 들은 컴프레션 헤드 쪽에 메스가 있었기 때문에 SCN에 눌려서 헤드 쪽에 메스가 눌려갖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헤드 쪽에 눌려갖고 메스가 있고 피닥 들어대고 시비 들어대면은 보통 캔서 때 많이 그런데 이거는 SCN도 워낙 메스가 크기 때문에 그게 눌려갖고 피닥 들어대 있고 시비 들어대 있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생각 안 나서 한번 여쭤보고요. 또 컴프레션 돼서 그 익스트린지 컴프레션 돼서 딜라테이션 되면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통 비디드 딜라테이션이라 하잖아요. 앞에 네. 그게 잘 보이더라고. 저기 비디드 딜라테이션. 예. 실제 음주 모양으로 볼록볼록하게 잘 보이고 크로닉 판크레타이티스 때는 그냥 옵스트랙션이 이해하는 거랑 달라서 예. 그것도 설명한 교과서적으로 설명한 거는 일레귤라 딜라테이션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바이브레시스 예. 되고 땡기고 있는 하고 해서 생기는 거 그 차이 이렇게 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셀렉 엑시스에서 판크레틱 캔서 때 이렇게 베슬린 케이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이제 기억이 안 나서 잘 안 나서 여쭤보면은 그때 베스를 어느 정도 인케이스 하면 인베이전 된 걸로 보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다. CT 예, 예. 이상에서 예. 마진을 이렇게 했고 얼마큼 침범했느냐. 근데 거기 뭐 옛날에는 뭐그 30%인가 뭐 그렇게 그 되면 그런데 그것도 요새는 그런 말이 안 나왔는데 옛날에는 학교 가면 나왔습니다. 그 다른 데 생긴 튜머 같으면은 우리가 그 베스하고 경계를 보기 위해서는 MR 같은 걸 좀 더 CT보다 이용해서 보기도 하고 또 메타가 있는지 보려고 하면 또 PET-CT를 해서 추가적으로 튜머 같은 데 보는데 그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런 관계 있는지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베슬이 이렇게 잘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훨씬 더 도움이 안 될까 싶어도 제가 볼 때는요. 그 이제 초파에서도 보면 이렇게 혜빈 선생님 책에 보면은 초음파로 이제 베슬 인베전 됐을 때 볼 수 있는 소견이 6가지인가 뭐 있거든요. 그 그래. 펄스 되는 것도 있고 저 지금 혈류 속도 혈류 빨라져 속도도 있잖아. 재가지고 이제 예. 뭐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초음파에서 어느 정도가 감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베전이. 그리고 인베전이 되면은 수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작더라도 이제 수술을 못 하는 경우가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인베이전 됐는지 하는 초음파로 이제 보는 게 이제 환자 예후 판단하는데 환자한테 이야기해 주기도 하는 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는 케이스가 헤드의 캔서인데 사이즈가 작은데 그 가스트로이드 아트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사이즈가 한 1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술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케모하고 있는데 케모도 뭐 그렇게 잘 듣는 암이 아니라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제 이 환자도 사실 헤드 쪽의 메스는 그렇게 안 큽니다. 제가 재봤을 때 그때 2cm가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베슬 인베전을 사이즈가 작아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크레스 캔서는 조금 해도 이렇게 얼리 비슷한 메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다고 해서 얼리라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오히려 이분은 그 리버에 있는 메스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뭐 페네트레이션 사인이 있으면은 파크레타이티스를 좀 더 생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이 혈관을 많이 안 먹으면은 이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캔서. 이쪽에 메스가 오히려 더 크게 보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기에 왜 발견 한번 해볼까 싶어서 열심히 찾아서 아기에 보이는 이런 환자들은 크기가 2.2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동선배가 수술했는데 메타셀도 없고 깨끗하다고 그 환자가 되게 이렇게 좋아해서 오셨는데 이런 경우 발견하면 되게 기분 좋은데 이렇게 조그맣게 얼리하게 발견하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같이 얼리해 보이는데 이거는 벌써 디스턴 몇 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조기에 발견하기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금방 조경원에 말씀하셨다시피 발견도 중요하지만은 주위에 뭐 바시클 인캐스먼트들이 그거 보는데 물론 CT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에 CT를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초음파도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보는 맛이 보이는데 이게 맞는 건 아니라 하는 걸 참 실감하고 있습니다. 피덕트 딜라테이션은 쌤 몇 미리 이상 되면 스타디를 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2mm 이내 되면 제가 그렇게 안 하고 3mm 이상 되면은 일단은 저는 초음파로 끝까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도 환자 정상에서 왔으면 집중하면은 꼭 CT를 해보라 하는 겁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 뭐 그 미리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뭐 혹시 저도 좀 주저가 됐으님한테 물어봤고 저도 한 3mm 넘으면 제가 그 헤드 쪽으로 리전이 발견이 안 되더라도 환자한테는 꼭 CT를 찍어보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무증상 환자인데 해봤을 때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올데이지로 가면은 좀 올데이지인데 그래도 환자한테 찝찝하니까 권유는 해보고요. 정상 있어서 왔으면은 에피펜을 왔다니 그런 게 있어서 왔으면은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 피닥트 딜라테이션 되었고 CT 찍어도 괜찮나요? 예. 그러면 또 한 번 더 찍어봐야 됩니다. 하려고요? 예, 왜냐하면 저 CT에서 캔사인데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 CT 안 하고 추적 검사할 때는 네. 초음파하고 저 EUS를 권유를 뭐 많이 MR 해요. 하든지 예. 뭐 하여튼 그렇게 왜냐면 EUS에서 조그만 메스가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초음파해가지고 피닥트 딜라테이션 되고 아무리 추적해도 병이 없고 CT제가 괜찮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면 환자 보고 괜찮습니다 하면 안 되고 반드시 3개월 후에 한 번 다시 해보고 괜찮으면 막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추적 검사할 때는 네. 같은 CT로 추적 검사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에서 그렇죠. 나오면은 MR 하든지 MR ES는 뭐든지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CT가 안 나오는 초음파에서 나오고 CT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HCC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HCC도 보면은 제가 초음파가 이상 없고 CT도 이상 없는데 뭐 MR 하면은 나오는 거 있죠. 그렇지. 빨리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한계가 정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네. 너무 고맙습니다.